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 회로 이론 제 직류회로 1에 지난 시간까지 저 1.1장하고 1.2장에서 저 해석해야 할 게 어떤 대상들, 그러니까 전류하고 이제 전압에 대해서 주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이 에너지를 공급하는 소자, 그 전원이죠. 전원은 우리가 이제 전류원하고 이제 전압원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등가 회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그 회로 해석할 때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소자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전원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전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얘가 이제 전류원하고 우리가 전압원하고 두 개 있죠. 그렇죠? 전류원과 전압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두 개가 있고요. 먼저 이걸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수동 소자와 능동 소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소자라는 거는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제 회로 이론에서 배울 수동 소자가 저항, 인덕터, 커패스터 세 개 있습니다. 그렇죠? 직류회로 1에서는 우리가 저항에 대해서만 하고요. 직류회로 2에서 우리가 LC까지 합쳐서 이 세 개를 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자고 그렇죠? 소비하는 소자이기 때문에 이 소비 전력, 얘가 소비 전력인데 소비 전력이 항상 양수다. 그렇죠? 소비하는 소자니까 그렇죠? 그 능동 소자는 뭐냐면 에너지를 생산하는 소자다. 그러니까 소비하는 소자인데 엄격히 말하면 얘만 이제 에너지 소비하고 얘는 이제 에너지를 이제 저장하는 소자인데요. 그렇죠? 그 저장하는 거를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 아니죠. 얘는요. 그렇죠? 에너지를 저장하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에너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저장했다가 다시 소비하는 거니까 소비하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비하는 소자가 되고 L하고 C도요. 나중에 이제 직류회로 2에서 이제 하겠지만 그렇게 되고 그 능동소 에너지를 생산하는 소자입니다. L하고 C가 에너지를 생산하지는 않죠. 그래서 소비 소자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능동 소자가 이제 발전기, 우리가 하는 전원이 있고 그렇죠. 연산정복기 등이 있고 음수다 그렇죠. 소비 전력이 음수죠. 그렇죠. 음수니까 우리가 얘는 에너지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소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이 전원이 우리가 할 게 이제 독립 전원하고 우리가 이제 독립 전원하고 종속 전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두 개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 그 전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다뤄볼 건데요. 먼저 독립 전원은 뭐냐면은 외부 그러니까 독립적 외부 상태에 관계없이 그만큼의 전압이나 전류를 생산하는 전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외부 상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전압을 출력하는 독립 전원이다. 우리가 그래서 두 개로 표시합니다. 이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죠. 그렇죠? 얘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 얘는 이제 교류하고 직류 다 표시할 수 있어요. 얘는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직류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리플은 생략하면 이게 되겠죠. DC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V고 T니까는 직류면은 우리가 V0면 V0 볼트 이렇게 적을 거고 그렇죠. 만약 교류 같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 교류는 우리가 정연파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런 교류다고 하면은 얘를 올려서 평균값 낸 거 루트민 스퀘어로 적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적냐면은 얘가 지금 루트민 스퀘어 220V 하면 220V에 직류는 이렇게 이제 V0 이렇게 적기도 하고요. 옆에다가 아니면은 뭐 220V 뭐 루트민 스퀘어 이렇게 적기도 하고 아니면 220에다가 우리 페이저로 그렇죠. 위상을 이제 적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건 직류고 그렇죠. 우리 이제 교류고 그렇죠. 직류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적고 얘를 아예 교류로 직류로 나타내고 싶으면 우리가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표시하면 V라고 V라고 하면은 직류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냥 이렇게 표시하면은 이 표시를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러는 거죠. 그렇죠. 직류니까는 우리가 하는 게 교류하고 직류가 있지만은 우리 직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거겠죠.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이게 직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전류원은 우리가 외부 상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전류를 출력한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얘는 우리가 동그라미 표시해야 돼요. 동그라미 이렇게 표시하고 그렇죠. 옆에다가 이제 전류 값을 적겠죠. 뭐 I 뭐 암페어 이렇게 적습니다. 그렇죠. 적고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이게 T면 제로 I고 그렇죠. 이게 되겠죠. 직류니까 그렇죠. 이게 I 제로라고 하면은 I 제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부 상태에 관계없이 얘 무슨 일이 일어나듯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상관없이 I0 암페어의 전류를 흘려보내는 전원이다. 그렇죠. 위에 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이 주변에서 항상 전압 V 볼트가 되는 이 전압을 독립이라는 거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알 수 있고, 종속 전원은 우리가 종속이니까 이제 독립적이 아니죠.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제 전원값이 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종속 전원은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어디서 이제 팔고 이런 건 아니죠. 어디 가가지고 종속 전원 팔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전자회로를 가면 트랜지스터나 그렇죠? 뭐 다이오드나 이런 것들 그렇죠. 특히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종속 전원 형태로 등가 회로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종속 전원을 해석하는 뭔지 알아야 되고,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지 우리가 나중에 얘를 등가 회로로 종속 전원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전류하고 전압을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압 제어 전류원은 뭐냐 하면은 전압원인데 다른 전압에 영향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얘는 세모로 나타내요. 얘는요. 세모가 아니고 마름모로 이렇게 나타내죠. 마름모로 이렇게 나타내고, 얘가 어떻게 되냐, 마름모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얘가 A 볼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A 볼트예요. 그렇죠. VA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어떤 다른 이제 회로에서 우리가 이게 VA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VA의 영향을 받아서 이 전원의 이제 전압이 변하는 거죠. 그렇죠? 볼티지 컨트롤드 볼티지 소스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어디서 볼 수 있냐 하면은 나중에 트랜지스터나 FET를 종속 전원으로 모델링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등가 회로를 나타낼 때 필요하다. 그리고 얘는 뭐겠어요? 전류 제어 전압원이니까 일단 볼티지 소스 전압원인데 독립이 아니니까 마름모 꼴이 되겠죠. 그렇죠? 마름모 꼴이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얘는 A에 IA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다른 회로의 전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건데, 뭐 이런 거죠. 얘가 뭐 이렇게 있으면은 IA가 흐른다. 그 IA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current controlled voltage source 그렇죠. 전압원인데 전류의 제어하에 형성되는 전압원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건 전압 제어 전류원은 이건 전류원이죠. 전류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전류원은 우리가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렇죠. 이게 아니죠. 그지 독립이고 얘는 종속이니까는 마름모꼴로 나타내고, 전류원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전류원은 암페어가 될 건데 얘는 전압 VA 암페어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럼 VA에 영향을 받는데 VA가 다른 회로에서 우리가 이 전압이다. 그렇죠. 이 전압에 영향을 받은 전류원이다. 볼티지 컨트롤드 커런트 소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뭐냐 하면은 이게 전류원입니다. 전류원인데 다른 전류에 영향을 받으니까 종속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전류원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IA 암페어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 전류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얘가 다른 회로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렇죠.
그 다른 회로의 전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전류원이다. 근데 current controlled current source겠죠. 그렇죠? 그 전류 제어 전류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이제 전력을 한번 구해 볼게요. 전력을 구하면은 C1, C2, C3, C4에서 공급된다는 거는 P가 마이너스라는 소리고 그렇죠? 흡수된다는 건 P가 플러스라는 소리죠. 소비된다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C1은 어떻게 되냐면은 C1은 이게 뭡니까? 이게 독립 전화번이죠. 그렇죠? 독립 전화번이다. 그렇죠? 그 주변에 어떻게 돼? 얘가 뭐 어떻게 바뀌든지 간에 상관없지. 얘들이 항상 일정한 전압을 내주는 전원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럼 보면은 5A고 그렇죠? 5A고 얘가 지금 이렇게 가죠. 전류가 지금 이제 C1, C2, C3, C4에서 그렇죠? 이제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죠? 이 공급되거나 흡수되는 다 합치면은 제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가 지금 하나 빠졌습니다. 하나 빠졌네요. 얘가 20V입니다. 20V. 그렇죠?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되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얘 가는 게 얘가 5A니까 얘가 5A겠죠. 얘가 5A 가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동 보호구역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왔겠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얘는 P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렇죠? VI인데 그렇죠? 마이너스 V가 지금 20V고 얘가 5A니까 마이너스 100W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C2는 어떻게 되냐면 P가 수동 보호구역에 따라서 전류가 지금 플러스로 들어가니까 그렇죠? 얘는 플러스 VI가 되는데 V가 12V고 I가 5A니까 12 곱하기 5가 돼서 60W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C3는 어떻게 되냐니까 6A가 이렇게 흐르는데 플러스로 들어가죠. 그렇죠? 8V가 걸리니까 P는 플러스 VI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지금 전압이 8V고 그렇죠? 전류가 6A니까 48W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얘는 지금 0.2 얘는 종속 전류원이죠. 그렇죠? I니까 그렇죠? I가 얘에 의해서 그렇죠? 영향을 받는 뭐냐면은 커런트 소스인데 커런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커런트 소스다. 그렇죠? 전류 제어 전류원이죠. 그렇죠? 얘는 그러면 얘가 지금 5니까 I가 5니까 얘는 1이 되겠죠. 1A가 되겠죠. 그렇죠? 1A고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플러스니까 얘도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그렇죠? 8V 이렇게 되고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로 들어가니까 P는 마이너스 VI가 돼서 마이너스 8 곱하기 1이 되면 그렇죠? 마이너스 8W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C1은 어떻게 되냐면은 물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더하면 다 0이 되겠죠. 그렇죠? 0이 될 거고 C1은 100W를 공급하네. 그렇죠? 공급하고 그렇죠? C2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60W를 20V에 20V 이제 5탄데 원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플러스니까는 흡수한다 또는 소비한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C3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48W를 흡수한다 또는 소비한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C4는 우리가 마이너스 8W니까 8W를 공급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개 다 더하면 제로가 돼야 된다. 반드시. 왜냐하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 제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얘도 이제 풀어볼게요. C1, C2, C3, C4에서 공급된 흡수된 전력 수동 보호규약을 다 따르니까 얘는 보면 얘도 어떻게 되냐면은 C3, C4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45W죠. 그렇죠? 45A죠. 그렇죠? 얘도 45A입니다. 그렇죠? C1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로 들어가고 그렇죠? 그럼 P가 마이너스 VI돼.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가 되고 V가 오고 전류가 45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225W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C2는 어떻게 되냐면은 플러스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P는 플러스 VI 이렇게 되고, 그렇죠? 플러스로 들어가고, 근데 얘가 원래는 이제 전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돼야 정상인데, 얘가 플러스로 따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플러스로 들어가는 거고, 45A하고, 그렇죠? 얘가 2V니까 90W 이렇게 되죠. 그렇죠? P는, 그리고 세 번째는 얘 플러스로 들어가죠. 플러스로 들어가고, 얘는 볼티지 소스 전화번인데 0.12i니까 i가 지금 전류죠. 전류니까 current controlled voltage source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i가 뭐가 되냐면 25A네. 그렇죠? 25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얘는 플러스로 들어가니까 전류가 V 플러스 VI가 되고, 그렇죠? V가 0.12 곱하기 25가 되고, 그렇죠? 얘가 20이 되니까 얘가 얼마냐 하면은 얘가 0.12에서 20을 곱하면은 25를 곱하면은 36이 되고 180에서, 그렇죠? 얘가 10에서 6이 되고 1 되니까 180에서 1.8에서 20을 하니까 36W네. 그렇죠? 36W가 되고, C4 같은 경우에는 얘가 25A니까, 그렇죠? 플러스로 들어가니까 얘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죠? VI가 되고, 얘는 25A에다가 3V니까 25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75W죠. 그렇죠?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다 더해 봅니다. 더해 보면은 얘가 126에서 얘가 지금 맞질 않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뭐 잘못됐네요. 얘가 지금 2V니까, 그렇죠? 얘가 90W 맞죠? 90W 맞고, 얘가 지금 0.12에서 25죠. 그렇죠? 25 곱하니까 6이 되고 4,2가 되는, 그렇죠? 곱셈을 잘못했네. 그렇죠? 4,2가 되는데 300이니까 3이 60이 60, 그렇죠? 60이니까 150에다가 225W 이렇게 돼. 맞죠? 그렇죠? 0W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아까 그 계산 잘못했네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맞고, C1은 어떻게 되냐면은 C1은 225W 공급하는 거. 그렇죠? C2는 어떻게 되냐면은 C2는 플러스니까 C2는 90W 흡수하는 거죠. 그렇죠? 흡수하는 거고, C3는 60W 흡수합니다. 그렇죠? 흡수한다고 해도 되고, 뭐 소비한다고 해도 됩니다. 그렇죠? 소비하는 거죠. 그렇죠? 소비하는 거고, 그 다음에 C4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75W 흡수하죠. 그렇죠? 흡수한다는 다른 말로 소비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전원하고 이제 전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봤는데, 이제 전원은 우리가 독립 전원하고 능동 소자고, 일단은 능동 소자라는 거는 에너지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소자고, 그 전원은 이제 독립 전원하고 종속 전원이 있었죠. 그렇죠? 독립 전원은 이제 외부의 환경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을 출력해서 공급해주는 전원이고, 그렇죠? 종속 전원은 다른 회로의 전압이나 전류에 이제 따라서 이제 값이 변하는 전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전력 구하는 것도 해봤는데, 전력 구하는 거는 우리가 보호는 수동보호규약, 우리가 2장에서 배운 수동보호규약에 따라서 전력의 보호를 결정을 하면 되고, 이 소자들의 모든 전력을 합치면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제로가 된다. 그리고 전력이 플러스면은 에너지를 소비를 하고, 전력이 마이너스가 되면 에너지를 공급하는 소자가 된다는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